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혈당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가 이거 왜 했냐면요. 제가 시즌 올해가 5잖아요. 5번째 시즌에 지금 13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5번째 시즌 첫 번째 한 게 혈당 스파이크 잡기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제시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분이 쓴 책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당지수 커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 음식들이 너무나 외국 음식들이라서 우리나라 분들한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에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자료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를 연구를 한 자료였어요. 이 연구는 2015년에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이렇게 치시면은 요 URL로 연결돼서 PDF를 무료로 그냥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와 농촌진흥청에서 같이 한 연구입니다. 요 연구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이 당지수가 높다, 어떤 음식이 당지수가 낮으니 건강에 좋다, 또는 어떤 음식은 당 부하 지수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 식품을 골라서 그 고른 탄수화물 식품에 대해서 당지수 또는 혈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 혈당 부하 지수를 계산을 해서 책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수는 뭐냐면요, 혈당이 얼마나 어떤 음식을 먹고 많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 오랫동안 올라가느냐를 당지수로 얘기를 해요. 지수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을 뭘로 잡냐면은 포도당 50g을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거를 100으로 기준을 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포도당 100g이랑 비교를 하는 게 혈당 지수입니다. 보통은 포도당 50g을 하기도 하는데 비교분을 위해서 포도당 100g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 연구 자료 논문에서는 50g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탄수화물 식품을 골라서 오늘 당지수와 당부하지수 얘기를 하는데 그 음식물이 50g인 게 아니고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50g인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린 사실 고추는 탄수화물 식품이 아니에요. 고추는 그렇지만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고추를 한 100g 정도 먹으면 10g 정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추를 가지고 당지수를 검사를 하려면 50g의 고추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추 100g에 1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까 고추를 500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 안에 고추의 탄수화물 50g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당지수 얼마나 당이 많이 올라가나 오랫동안 올라가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당지수는요 70 이상이면 높은 당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55에서 70 사이면 중간 정도, 그 다음에 55 이하면 낮은 저혈당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사진 오른쪽 하단에 몇 g의 그 음식이 들어있는지를 다 글씨를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여드리는 음식물이 50g이 아니라 각각 음식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50g이다. 왜냐하면 50g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포도당 50g과 비교하는 게 당지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진은 50g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품이고 개별 식품의 분량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하단에 표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이제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게 쌀이죠, 쌀. 쌀은 143g이 50g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미는 제가 크기를 사실
쌀밥이 흰쌀이잖아요. 그리고 현미는 도정을 안 한 곡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를 도정을 해갖고 흰쌀을 만들죠. 그랬을 때 탄수화물의 양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그릇을 조금 밖에 줄였어요. 그랬을 때 우리 흰쌀 밥의 당지수는 70 정도입니다. 70 정도면 약간 높은 당지수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도정을 하나도 하지 않은 현미의 당지수는 55입니다. 그 이유는 현미의 겉껍데기 겨 부분을 깎아가지고 백미로 만드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무기질이나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도 많지만 섬유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쌀을 겉에서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그 층인데 그 층을 제거를 한 과정이 도정이죠. 그래서 반죽 깎아내면 5분도, 뭐 70% 잘라내면은 깎아내면은 7분도, 뭐 80% 잘라내면은 8분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탄수화물층이 있으면은 단단하게 있으면서 소화효소를 방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당연히 현미의 당지수보다 백미의 당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는 당지수가 55, 백미는 당지수가 70이고 요 현미도 거의 백미랑 비슷한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도정을 많이 해서 깎아낼수록 바깥에 있는 섬유소 부분, 겨 부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더 빨리 돼서 당지수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백미 보여드렸는데 백미 다시 나왔습니다. 백미는 당지수가 70인데 백미를 막 갈아요. 그래서 쌀가루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백설기를 만듭니다. 백설기를 만들면 당지수가 81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쌀을 소화시키는 것보다 가루를 만들면은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더 빨리 넓은 면적에 작용하기 때문에 더 소화를 빨리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설기의 당지수가 81이 되는데 사실 요 백설기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백설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백설기를 드실 때는 설탕도 굉장히 많이 넣고 이 안에 설탕에다 오래 절인 팥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또는 어떨 경우에는 뭐 견과류를 집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사서 드시는 백설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당지수가 높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쌀을 튀긴 쌀 티밥이에요. 튀기게 되면은 이게 압력 때문에 펑 크기가 커지면서 훨씬 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소화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쌀을 튀긴 것들은 당지수가 쌀밥보다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거는 흰죽입니다. 이건 흰죽은 보통 이제 밥을 물에다 넣고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지고 또 한 번 조리했다가 또 조리를 하는 조리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소화가 쉬워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당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100점이 포도당의 당지수라서 이건 뭐 높아서 좋은 거는 아니라서 만점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흰죽을 드시게 되면 당지수가 9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긴 거, 가루로 낸 거, 물 넣고 오래 끓인 것들은 당지수가 그렇지 않은 가루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첨가 덜 하고 그 다음에 튀기지 않은 것보다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루를 낸 게 당지수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포도가 있고요. 포도를 갈아서 만든 포도 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에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포도와 포도 주스 중에서는 어떤 게 당지수가 높을까요? 네, 포도 주스가 포도를 갈았기 때문에 훨씬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포도와 건포도는 어떤 게 당지수가 높을까요? 예, 당지수는 똑같은 탄수화물의 양을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린 과일을 만들 때는 설탕을 굉장히 많이 첨가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건포도의 당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하면 포도가 이 중에서 가장 낮고 대략 한 43 정도 됩니다. 포도 주스 48. 네, 여러분이 보통 사서 마시는 포도 주스는 포도를 착즙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설탕을 보통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당지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는 64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설탕을 더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보다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흰쌀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보여드릴 거는 제일 왼쪽은 흰쌀이에요. 근데 가운데 얘는 우리가 흰쌀은 맵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찹쌀입니다. 찹쌀. 찹쌀 여러분이 그 떡해 먹는 그
되게 맛있잖아요. 꼬들꼬들. 이거 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찹쌀로 밥을 한 다음에 방아로 찧어가지고 떡해 먹는 그 쌀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찹쌀 경단인데, 여러분 그 맵쌀이 소화가 더 잘 되나요? 찹쌀이 더 소화가 잘 되나요?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는 게 찹쌀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찹쌀이 소화가 더 잘 되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탄수화물 식품, 그 이제 당질을 구성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밀로펙틴은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물에도 되게 잘 녹아요. 근데 아밀로스는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찹쌀은 대부분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잘 돼서 끈적끈적해서 소화가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었을 때는 소화가 되게 빨리 되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찹쌀을 드시면은 소화가 빨리 돼서 위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여드리는 맵쌀은 아밀로펙틴이랑 아밀로스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밀로펙틴만 들어있는 찹쌀만큼 소화가 빨리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밥을 비교를 한다면 아밀로펙틴이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찹쌀이 맵쌀보다 소화가 빨리 돼서 당지수가 76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찹쌀을 가루를 내 가지고 떡으로 오른쪽에 경단을 만들면 거의 포도당 다음으로, 그러니까 일단 맵쌀이라서 소화가 잘 되는데, 네, 거기다가 경단을 만들어서 가루를 내 가지고 다시 뭉친 찹쌀 경단은 훨씬 더 당주수가 높은 거죠. 네, 다 포도 주스요, 포도요, 건포도요. 네, 그래서 주스는 안 먹는다고. 예, 저도 주스 안 먹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에 주스 많이 놓고 계시는데요. 사실 아이들 키우는 집일수록 주스는 안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그래서 찹쌀은 맵쌀보다 당지수가 높다. 끈적끈적거린다고 소화가 더 안 되는 게 아니라, 끈적거리는 건 대부분 소화가 더 빨리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보리예요. 저 오늘 저녁 때 여기 오기 전에 보리 리조또를 먹고 왔는데, 보리가 쌀의 당지수가 70인데 보리의 당지수가 35니까 당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리가 현미보다도 훨씬 당지수가 낮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 보리가 입 안에서 탕탕 터지는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껄끄러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밥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먹는 게 내 혀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보리와 같은 작곡을 섞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보리도 튀겨버리면, 옆에 보면은 보리 티밥이 있거든요. 티밥을 해서 튀겨버리면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면서 조성이 이렇게 좀 덜 단단해지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되고, 그 오른쪽에 보리를 미숫가루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또 역시 가루를 냈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돼서, 보리는 당지수가 낮지만 보리를 튀긴다거나 보리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되면 당지수가 높아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미숫가루 드실 때 저렇게 보리만 드시나요? 아니시잖아요. 여기다가 설탕, 뭐 콩가루 이런 것도 넣지만 설탕도 넣어서 먹어야 사실 또 맛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 있는 건 이상적인 조리 방법으로 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구입해서 먹고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는 여기에 더 많은 당분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밥은 당지수가 낮지만 이 보리밥을 티밥이나 아니면은 미숫가루로 만들게 되면 당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여기다가 설탕을 첨가하게 되면은 훨씬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요거 옥수수, 나달 옥수수입니다. 나달 옥수수고, 그 다음에 저도 좋아하는 강냉이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면은 당지수가 쌀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옥수수가 더 단단하다고 해가지고 당지수가 더 낮지 않아요. 그리고 강냉이로 튀겼잖아요. 무조건 뻥 튀기게 되면은 당지수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 옥수수의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73, 70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강냉이를 요만큼만 드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강냉이의 1회 분은 요만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냉이만 먹고 끝내는 분은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 강냉이 큰 거 2, 3천 원짜리 하나 사면 오아시스 이런 데서도 팔고, 뭐 이렇게 유기농 파는 데서 팔고, 마트에서도 많이 파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앉은 자리에서 애 아빠랑 먹으면 반통도 먹고 그러거든요. 사실 안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있으면은 약간
중독처럼 먹어요. 그리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강냉이의 단맛을, 옛날에는 주로 사카린을 넣었는데 요즘에는 사카린이 없는 강냉이들이 만들어지면서 당분 함량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속혈당 측정기 달고 강냉이는 별로 혈당 안 올라가는지 알고 먹었다가 완전히 혈당, 조리폭, 윤희님 조리폭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튀긴 다음에 설탕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음식들은 거의 약간 중독으로 먹기 때문에 집에 안 두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 강냉이는 당지수가 낮아 보이지만 절대로 낮지 않고 쌀밥과 비슷하게 당지수가 높고, 특히 강냉이 같은 거는 부드러우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굉장히 솟구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감자. 감자는 360g이나 돼야 5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감자튀김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감자전이 있어요. 그러면 감자는 94니까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은데 감자는 당지수가 높으니까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자를 잘라가지고 프렌치 프라이 만들면서 감튀를 만들게 되면은 당지수가 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 이유는 모든 음식이 기름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름이 위장 안에서 소화를 늦게 만들어 버려요. 탄수화물의 소화를. 그래서 당지수가 푹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감자를 갈아가지고 기름에 전을 지지게 되면은 당지수가 28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영양 분석을 봐도 뭐 감자나 아니면은 또는 뭐 감자를 갈아서 만드는 거나 아니면 잘라가지고 튀긴 거나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두 개 식품에 있어서는 기름의 양은 감자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량이 많으니까 당지수가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프렌치 프라이만 먹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겠죠. 기름은 탄수화물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튀기다 보면은 고온에서 조리를 하다 보면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고온에서 조리를 하다 보면 발암물질도 생길 수 있고, 특히 뭐 감자튀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당지수를 낮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감자를 꼭 먹어야 되는데 기름에 조리를 하는 거는 조금 뭘 얻기 위해서 뭘 놓치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드실 수가 있지만 감자 자체는 당지수가 되게 높고 튀기게 되면은 또는 기름에 지지게 되면 당지수가 떨어지지만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요게 또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구마는 찐 고구마가 있고 가운데가 군 고구마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마 튀김이 있어요. 그러면 고구마가 감자보다 당지수는 20 이상 낮잖아요. 감자는 94였는데 고구마는 지금 71이에요. 그런데 이게 군 고구마가 되면 당지수가 감자만큼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 군고구마는 그 화통에다 집어넣고 천천히 굽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당질을 소화하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갖고 당질을 다 소화시켜요. 그러면 당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군 고구마는 천천히 구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당분이 만들어져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달아지게 되지만, 찐 고구마 같은 경우나 삶은 고구마는 금세 열이 확 가해지기 때문에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작용도 못하고 그냥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군 고구마만큼 달지가 않아서 당지수가 71 정도고, 반대로 군 고구마는 거의 뭐 포도당 그 수준의 당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 고구마를 조금만 먹어도 정말 혈당이 솟구친다는 경험을 하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시 고구마를 잘라서 기름에 튀기게 되면은 이 기름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당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군 고구마는 찐 고구마보다 당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고구마를 먹을 경우에는 군 고구마를 조금 먹거나
찐 고구마로 드시는 게 답이고, 그리고 이런 탄수화물 식품은 기름이랑 같이 조리를 하게 되면 당지수가 낮아지지만 내가 군고구마를 많이 먹기 위해서 군고구마 튀김을 선택하는 건 답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들어있는 칼로리 또는 지방이 열과 만났을 때 생기는 유해 물질들이 더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감자와 고구마 누가 혈당을 더 많이 올릴까? 당지수만을 비교하면은 감자의 당지수는 94고 고구마는 71분이 안 돼서 이런 이야기로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신문, 잡지, 종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때는 진짜 고구마가 거의 가격이 막 솟구칠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먹는 일회 분량은 감자나 고구마는 한 70g 정도가 됩니다. 요 같은 분량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그 계산한 게 이제 당 부하 지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자에 비해서 고구마가 17이고 16이면 2배가 넘어요. 한 2.2,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드신다면 감자가 좋은 게 아니고 고구마가 좋은 게 아니고 감자와 고구마를 같은 양을 드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부피로 같은 그람으로 같은 양을 드신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고구마보다 감자가 좋은데 우리가 칼로리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고구마는 조금 먹고 감자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고구마가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여드리는 게 이게 팥입니다. 팥 삶은 거예요. 팥 삶은 거 진짜 당지수 낮죠. 팥은요, 섬유소도 굉장히 많고 단백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지수가 굉장히 낮고, 그 옆에 단호박 있죠? 호박. 52면 낮죠. 55 이하면 낮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밤이 있죠. 군밤도 당지수가 58이니까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팥을 그냥 삶아서 먹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드세요? 팥을 드실 때는 여름에 팥빙수 몇 번 드셨어요? 그 팥빙수는 설탕을 에다가 삶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팥을 많이 드시는 게 팥 앙금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앙버터 좋아하거든요. 앙버터도 그 안에 들어있는 팥이 간이 없는 팥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 팥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버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팥 자체는 당지수가 굉장히 낮은 좋은 식품이기는 하나, 팥을 먹는 방법이 대부분 설탕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먹는 방법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옆에 보면은 2개의 단호박, 당지수 이 정도면 낮습니다. 그리고 군밤 이 정도면 당지수가 낮는데, 우리가 보통 한 번 먹는 분량은 요 정도거든요. 군밤은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70g 정도 되는 단호박 조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적게 먹을 때 안전한 거지, 아무리 당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음식의 적절한 분량이라는 동영상을 지난 시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인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어떤 음식이 좋다만 알려주니까 그 음식 좋다는 것만 너무 많이 드셔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좋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얼마나 먹는 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의 적절한 분량은 70g 정도 조각, 저 정도고요. 그 다음에 군밤은 딱 하나인데, 이러면 아이고 이 정도면은 안 먹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지수가 낮아도 당분을 첨가해서 먹으면 당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당지수가 낮아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류예요. 면류. 제일 왼쪽 위가 칼국수입니다. 칼국수는 당지수가 48 정도로 낮아요. 그 다음에 우동면 57, 별로 높지 않죠? 그 다음에 스파게티면 55. 우리는 항상 언론에서 스파게티면은 드럼밀로 만들어가지고 단백질이 많고 당지수가 낮다고 봤지만, 실제로 우동보다 당지수가 조금 낮은 거지 크게 별 차이는 없잖아요, 우동이랑. 오히려 옆에 있는 라면 49보다는 당지수가 더 높죠. 그 다음에 메밀 60. 그러니까 사실 면류는요, 당지수가 낮거나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면은 요 접시에 담겨져 있는 것만큼만 먹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라면은 여러분이 거의 항상 드시는 거니까 제가 오늘 저녁 때 보리로 된 리조또랑 라면을 조금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라면이 저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요. 라면 한 개가 120g인데 제가 72g이잖아요. 그러면은 라면 한 개가 아니라 0.6개예요. 얘는 보통 드실 때 한 개는 드시게 되잖아요. 어떤 분 거기다가 밥도 말아서 먹고 하니까 라면 자체의 당지수 72g 많지 않지만 여러분 보통 120g을 먹고 심한 경우 여기다가 떡도 넣어서 먹고 만두도 넣어서 먹고 여기다가 밥도 말아서 먹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 자체는 그렇게 당지수가 높은 그런 식품들은 아니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혈당을 많이 올리는 그런 식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파게티 면이나 또 메밀면 같은 거 메밀로 만들어 가지고 당지수가 안 높을 것 같은데 보통 여러분이 식당에서 사서 드시는 메밀은 메밀 100% 메밀면은 아니에요. 메밀 100%로는 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랑 그 다음에 색깔만 메밀을 터치를 한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면은 결국은 많이 먹으면 당지수가 되게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바로 빵입니다. 빵은 여러분이 이제 식빵 당지수 71 뭐 높지요. 70 이상이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호밀빵입니다. 호밀빵 뭐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 호밀빵 파는데, 문제는 호밀빵이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당지수가 71에서 65니까 많이 차이 안 나는 이유는 이게 호밀이 100% 들어있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있어봤자 20, 30%예요. 보통은 요 사진에 보여드린 이 호밀빵은 10%만 넣어도 저렇게 호밀스러운,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는 빵 색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당지수가 높을 것 같은 카스테라는 당지수가 60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반가운 모닝빵이 있죠. 여기다가 어떤 경우 건포도까지 송송송송 바뀌어서 굉장히 맛있죠. 이런 거가 당지수가 더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빵을 만들 때 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버터.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면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게 하기 때문에 더 당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식빵 안 먹고 카스테라랑 모닝빵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제크님께서 빵은 소금도 많아요. 네, 소금도 엄청 많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맛있죠. 맛있어야 많이 팔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낮은 거지, 기름이라는 게 또 버터라는 게 콜레스테롤 높은 분한테 좋은 성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빵을 드실 때는 빵량을 살짝 줄여가지고 뭐 통밀빵이나 호밀빵 같은 잡곡밥으로 해서 여기다가 야채도 좀 넣고 계란도 넣고 뭐 햄도 좀 넣고 아보카도도 좀 넣고 이렇게 샌드위치로 해서 드시는 게 제일 건강하지, 당지수만 보시고 난 다음에 나 이제부터는 모닝빵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틀리게 판단하시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은 전체적으로 당지수가 높은데 당지수가 낮은 빵들은 버터랑 기름이 많은 빵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탄수화물 식품의 당지수를 낮추려면 일단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도정을 좀 덜해서 먹고, 그 다음에 써는 거를 크게 썰어서 먹고, 그리고 갈지 않고 먹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이나 당분을 추가하지 않고 먹고, 그다음에 먹는 과정에서 나쁜 기름 말고 좋은 기름을 추가를 하고 채소를 추가를 하고 단백질을 추가해서 먹고, 그 다음에 아무리 위에 걸 다 시켜도 5분 동안 소나기 밥을 먹으면 후루루 장으로 내려가서 금세 소화돼서 소장으로 가서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꼭꼭 씹어서 먹어야 또 먹는 시간이 대충 안 씹고 삼켜야 한 5분 동안 먹지, 꼭꼭 씹어 먹으면서 5분 동안 먹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무리 당지수가 낮은 식품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각각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적당량을 지켜서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